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어제에 이어서 좀 세심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멀쩡하던 주가 잘 흘러가다가 급작스럽게 막 3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하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늘 하락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냐? 자, 오늘이 어떤 날이었죠?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는 날이었어요. 1차 발행가액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상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1차 발행가액이 아니라 2차 발행가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차 발행가액이 좀 낮게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됐고, 플러스 오늘 황금 낙하산 이슈가 한 번 더 뜨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락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차 발행가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왜 이번 유중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풀어 드릴 건데, 얘네가 유중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유중에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됐었던 이 구간까지는 최소 주가를 반등을 시켜 놔야 된다고 했어요. 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 구간까지는 최소 반등을 시켜 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차 발행가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이런 물량이 여기서 장 막판 때 터져 나온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세력의 물량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게 정말로 1차 발행가액이 잘 안 나와서 세력이 "유중일 실패다." 하고 뛰쳐나갔을 거였으면은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안 돼요. 자, 오늘 거래량이 400,000주 정도 나왔지만 여기서만 거래가 된 게 아니잖아. 막판에 흘러내릴 때 시초에도 우리가 거래량이 생성이 됐고, 장중에도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은요 한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과연 세력의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이번 유중이 실패고 세력이 정말 뛰쳐나갔을 거였으면은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택도 없고 주가의 하락도 거의 뭐 이 정도는 나와줬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력은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물량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유중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고 나가는, 불안감에 정리하고 나가는 이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유중이 뭐 1차 발행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2차 발행가액이고,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2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이런 구간에서 놀고 있을 때, 이때는 좀 걱정을 해야겠지. 자, 그런데 이건 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부터 사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 어떤 종목이 있죠? DXVX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유중으로 좀 알차게 해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 매매할 때도 업됐어. 1차 발행가액 확정이 될 때 1,000원대에 있었잖아. 예상 발행가액은 이 정도 구간에서 있을 때 결정이 됐는데, 얘가 이만큼 떨어지고 1,000원대에서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려 불안감에 떠는 개인들이 여기서 다 던진 거야.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 1차 발행가액 확정 찍고 권리락 맞고 미친 듯이 급등. 결국에 이 예상 발행가액은 무조건적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2차 발행가액이고, 어쨌든 간에 얘네가 유중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여기까지는 끌어올린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중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네가 지금 유중을 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주가를 올려먹고 이 유중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1200억짜리 판을 짠 겁니다. 자, 그런데 1차 발행가액이 조금 모자라서 유중이 실패다? 정말로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소통방 분들께 오늘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어요. 대신에 3번 나눠담을 생각하고 진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제거가 된 구간이긴 하지만 권리락 전에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고 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 분할로 잡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남은 2번은 유중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를 하고 보니까 또 어떤 이슈가 나왔어? 오늘 또 한번 재탕 이슈 나왔죠. 자, 황금 낙하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영상에 다음에 황금 낙하산 글씨가 너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4번으로 제가 좀 풀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황금 낙하산에 대해서 먼저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왜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상당히 자세히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나는 황금 낙하산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정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황금 낙하산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일주일 전, 거의 뭐 10일 전이네요. 9월 23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펩트론 뒤늦은 황금 낙하산 공시, 소액주주 반발 우려. 이 이슈가 나왔고, 오늘 나온 이슈는 뭐예요? 자, 펩트론 유증, 황금 낙하산의 최대 주주 이속 챙기기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담아 가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자, 그동안에 제 펩트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황금 낙하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 자, 펩트론 뒤늦은 황금 낙하산 공시, 소액주주 반발 우려, 이속 챙기기 전략.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상 이거 헤드라인만 보면 어때요? 아, 펩트론 당장 팔아야 될 것 같아. 그쵸?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뇌동매매로 이렇게 손절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슈 헤드라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자, 뒤늦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늦게 공시한 게 맞나요? 아니죠. 이미 이 황금 낙하산에 대한 부분은 2022년부터 이슈화가 되고 있었고 공시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치 펩트론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써져 있지만 사실상 수많은 기업, 수백 개의 기업이 이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알테오젠도 황금 낙하산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가지고 있어? 적대적 M&A 리스크 봉쇄, 공격적인 자금 유치 기반 마련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적대적 M&A를 대비해서 황금 낙하산 조항을 신설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무슨 의미를 주는지, 이걸 도대체 왜 조항을 이제 만든 건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없어요. 자,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슈를 다시 보게 되면은 소액주주 반발 우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발하는 소액주주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많은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고 반발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이 최호일 대표한테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사실상 이 황금 낙하산 조항이 왜 생겼죠? 정말로 얘네가 이 퇴직금 거액으로 챙겨 먹고 나가기 위해서? 아니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아, 얘가 최호일이 지금 유증에는 관심도 없고 퇴직금 한탕 챙겨 먹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도부터 공시가 됐던 부분이고,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적으로 숨길 거였으면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게끔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느냐? 바로 적대적 M&A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대적 M&A를 하려면은 너네가 내 퇴직금을 20배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 조항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만든 거예요? 최호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방어할 무언가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을 때 내 퇴직금의 20배를 물기 싫으면, 거의 뭐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물기 싫으면 적대적 M&A를 강행하지 말라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적대적 M&A가 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기업에 이제 동의 없이 기업의 인수를 강행할 때 이것을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만든 거지, 얘가 진짜로 지 퇴직금 20배 받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최호일이 쓰레기라서 이런 돈 한 200억을 가지고 튈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4배, 5배 떴을 때, 그리고 7,000원에서 87,000원이면 10배 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이 최호일이 200억이 눈이 멀어서 정말 개쓰레기라서 얘가 정말 퇴직금을 노리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우리는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요,
이 적대적 M&A가 진행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는 대표보다 지분이 많아야지만 이 경영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 대량의 주식을 가격 상관없이 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최호일도 경영권을 뺏기기 싫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겠죠. 자, 최근에 어떤 사례예요? 고려아연, 영풍정밀 얘네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 나면은 주가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자, 고려아연. 최근에 주가 44만 원에서 79만 원까지 쳐올랐죠. 영풍정밀 어때요? 지금 8천 원에 있던 게 3만 2천 원까지 올라갔어. 얘네는 지금 주가 생각 안 하고 경영권을 서로 뺏고 뺏을 수 있게끔 미친 듯이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어찌됐건 저찌됐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 낙하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오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겠죠. 자, 경영권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생길 수 있겠지. 이 지금 최 씨가 주도하고 있는 유증에 대한 계획이 다른 대표이사가 들어앉았을 때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가서 또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황금 낙하산을 악재니 뭐니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탈출을 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최호일이 이제 퇴직금을 얼마 정도나 받을까 계산을 좀 해봤어요. 물론 정말 어디까지 받나는 자세히 뭐 몇 원 단위 몇 천 원 단위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시를 보게 되면은 5억 이상 연봉을 챙겨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공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호일은 그 공시 명단에 없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야? 5억 이하라는 거예요. 5억 이하. 5억 이하이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4억 9,90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그냥 5억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호일이 지금 2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요?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물론 정말 복잡하게 막 절세 혜택, 막 근속연수 혜택 이런 거를 다 있겠지만 빼고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게 했을 때는요. 11억이에요. 자, 그러면 20배를 받는 게 조항이니까 11억 곱하기 20억은 얼마예요? 20배는 얼마예요? 200억 좀 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 챙겨서 나갈 거였으면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유중이라는 힘들게 판을 벌리고 나가진 않는다니까. 그냥 여기서 7천 원에서 8만 7천 원 갔을 때 주가를 팔고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유중에도 이렇게 욕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주식 다 팔고 시원하게 욕 먹고 나가면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 낙하산 조항에 대해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왈테오젠 같은 기업도 황금 낙하산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특히나 약 만드는 회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외부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경영권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황금 낙하산을 걸어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잖아. 야, 니네 정말로 나한테만 200억, 300억 물고 적대적 M&A 할 거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외부 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특히나 바이오 기업 애들은 황금 낙하산 조항을 걸어놓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악의적인 기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수익이지 이 최호일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에 어떻든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이 점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확고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물론 유중이 가장 이렇게 잘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결국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M&A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사서 나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뉴스를 보게 되죠. 뉴스를 볼 때 어떤 이제 기사는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뭐뭐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뭐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내년에는 막 이럴 것으로 막 기대가 된대. 이런 것도 말 그대로 기대고 전망이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악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쓴 기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부분만 파악을 해서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포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호일이 주식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팔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세력들이 여기서 엄청난 자금을 써서 이렇게 매집을 티나게 해 놓은 다음에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된 부분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팔겠어? 당연히 이 이상으로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산 물량들을 아직까지 내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황금 낙하산이 왜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풀어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 풀었고 그리고 오늘 4번 푼 거예요. 앞으로 유상증자는 왜 성공을 할 것이고 최고율의 블록들은 어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관리 종목 리스크는 또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저희 채널 오마주식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의 달콤한 수익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